그런데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어린아이들일수록 영어를 이제 시작하는 아이들일수록 대형 학원이 반드시 좋은 선택지는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영어 하부르타 릴리쌤입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저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간단히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외국어를 전공했고요. 외국어 교육회사에서 교육 컨텐츠를 제작하고 개발하는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강남과 분당 수지 지역에서 우리 아이들의 영어를 지도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제가 대형 학원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좀 주관적이지만 굉장히 현실적이고 어머님들이 꼭 알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사실 제 영상을 꼭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제 타이틀을 좀 과감하게 썼어요. 사실은요, 우리 아이들의 어떤 레벨이나 성향, 그리고 또 학원의 특징 이런 부분에 따라서 너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지 마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조금 너무 성급할 것 같고요. 다만 제 영상을 통해서 나중에 학원을 선택할 때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대형 학원에서 우리 아이가 영어를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바로 한 반의 인원수입니다. 대형 학원에 보내시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커리큘럼이 탄탄하고 또 시스템이 굉장히 체계적이라는 그런 부분이 될 거예요. 저도 일을 해본 사람으로서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교재들도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데 분명히 도움을 받는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막상 이제 들어가서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서 느낀 거는요, 한 반에 아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이제 강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 파닉스 반을 맡았었어요. 그래서 한 반에 제가 4명으로 출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아이들이랑 분위기도 너무 좋고 한 명 한 명 봐주고 이러면서 굉장히 재밌게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씩 이제 들어오면서 6명이 되고 8명이 되고 나중에는 13명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업의 어떤 퀄리티가 변한다라는 게 눈에 너무 보이고 느껴지고 나중에는 이게 아이들한테 미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래도요, 이제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집중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13명이 되다 보니까 그 중에 한 아이가 만약에 화장실을 가고 싶다.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이제 그 아이를 화장실에 보내주면요, 다른 아이들도 가고 싶다라고 합니다. 가지 않고 싶다가도 갑자기 화장실이 생각나고, 또 어떤 아이가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친구들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나도 집에 가고 싶다. 막 이런 분위기가 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정말 문제는요,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하잖아요. 커리큘럼을 우리가 2시간으로 해서 이 분량을 끝내겠다라고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업이 지장이 생기다 보면 정말 심할 때는요, 한 15분 만에 끝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어떤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요. 그러다 보니까 뭐 15분, 뭐 짧게는 그렇고요. 뭐 보통 30분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되는 실제 시간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이들이 못 따라오는 아이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못 따라오는 아이들은 따로 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형 학원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죠. 어떤 아이는 봐주고 어떤 아이는 안 봐주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케어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관점에서 이왕이면 아이들이 좀 인원이 한 반에 적은 곳에서 좀 케어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형 학원을 가시더라도 한 반에 인원이 몇 명인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확실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바로
가르치는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저도 처음에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레벨이 낮은 아이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올라갔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는요. 일단 영어 레벨이 높은 아이들은 영어 실력이 더 좋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사실 더 중요한 이유인데요.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학원에 보낼 때 보통 이제 저 아이가 참 잘한다더라. 그런데 저 학원에 다니네? 그러면 우리 아이도 보내볼까? 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상위권 학생 아니면 레벨이 높은 학생들을 보고 이제 학원을 결정해 주시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도 이 부분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위권 학생들에게 굉장히 잘해줘야 되는구나, 혜택을 더 줘야 되는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경력이 좋고 실력이 좋으신 선생님들이 더 높은 반 아이들을 담당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막 오신 선생님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막 레벨을 이제 영어를 시작하는 그런 아이들과 함께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거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아이들도 초보인데 선생님도 초보여서 이 초보들끼리의 그런 만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느꼈던 부분은 경력이 많으신 선생님이 우리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을 맡았으면 좋겠다. 마치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도 이제 경력이 많으신 선생님들이 보통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경우를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바로 한 반의 인원수. 아이들이 너무 많을 경우에 수업의 분위기도 흐트러지고 잘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가 있을 경우에 한 명 한 명씩 케어를 해주기 어렵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갔을 때 한 반의 인원수를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경력이 많으신 선생님들은 좀 높은 반의 레벨을 맡으실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대형 학원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라는 부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엄마표 영어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레벨이 낮을수록 막 시작하는 단계일수록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또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다, 학원을 보내셔야 되는 경우다 라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영어 하브루타, 그리고 엄마표 영어, 그리고 영어 학원에 대한 것, 우리 아이의 영어 교육에 대한 모든 것들 제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영상으로 만나뵐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